우크라이나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유럽 국가들의 상호 방위를 포함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로 가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키이우는 유럽연합에서 완전한 의결권을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이른바 완화된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와 상징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와 에마뉴엘 마크롱이 말하길 키이우는 의결권을 갖지 못하지만 이 방식에는 상호 방위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이것은 미래의 완전한 회원국이 되는 직접적인 길이며 유럽에게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군대는 객관적으로 대규모 전쟁에 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유튜브 채널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링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나 스폰서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유럽 순방이 크게 주목받은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가입 준비 단계에서 농업 보조금을 제외한 상징적인 혜택만을 제공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유와 투표권. 이것은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평화협정 이후 신속한 회원국 가입을 바라는 키예프의 기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키예프가 유럽연합에서 간소화되거나 혼합된 회원 자격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연합 가입을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한 이점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우크라이나가 2027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 즉 느리고 관료적인 가입 절차를 단축하고 키이우에 빠른 혜택을 제공하자는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유럽연합의 일부 국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크라이나에 이러한 간소화되고 신속한 절차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제안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그들은 자신들만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입수한 별도의 문서에 담긴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키예프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냅니다. 이 나라가 블록 가입 신청 시 특혜주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말이죠. 특히 독일은 키예프가 장관 및 지도자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준회원 지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권이 없고 유럽연합 공동예산에서 자동적으로 자금을 받을 권리도 없게 됩니다. 겉으론 유럽연합 회원국 같지만 투표권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중간 회원국 지위를 통합국가의 지위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공동농업정책과 유럽 재정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됩니다. 결속정책과 같은 것은 EU 가입 이후로 미뤄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를 거부한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이 최근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니 오르반이 물러났고 그러니 이제 협상을 시작해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에 받아들이자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의 대다수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후보국들에게 신속하게 가입을 허용하면 유럽연합의 정치적 역동성이 약화되고 회원국 자격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빅토르 오르반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반대했던 인물이었지만 비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연합 회원 자격은 아주 특별한 것이어서 그렇게 쉽게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야 하고 그래야만 결국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관리들에 따르면 키이우는 어떤 완화된 형태의 회원국 개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진짜 회원국 자격의 나쁜 대체제로 받아들여질까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츠와 마크롱이 제안한 일부 요소들은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의 제안은 위원회가 제안한 이른바 역화장 개념이
거의 전면적으로 거부된 이후에 나왔습니다. 이 개념은 우크라이나가 모든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이러한 기준을 달성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재정적 및 기타 이점을 얻는 방식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아이디어와 파리, 베를린의 구상 사이의 주요 차이점은 우크라이나가 언제 유럽연합 회원을 임명하고 블록의 의사결정 기구들에서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독일의 제안에서는 새로운 지위가 그 명칭 덕분에 상징적인 힘을 가지며 EU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정으로 부여될 수 있어 오랜 절차를 우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더 완화된 형태의 회원국 자격에는 상호 방위에 관한 EU 조항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가까운 미래에 나토 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핵심적인 이점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조항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통해 사실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예산 자금이 자동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크라이나는 협상 진행 상황과 과도기 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EU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본질은 먼저 우크라이나를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를 EU 회원국으로 인정하지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유럽연합 예산 접근권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과 개혁을 이행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결국 그런 권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모든 조건, 모든 개혁, 모든 클러스터 등을 먼저 이행하라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가입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건 뒤집힌 과정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미 많은 개혁을 했기에 먼저 받아들이고 이후 EU 회원국으로서 혜택을 받으려면 또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독일과 프랑스 모두 이 간소화된 버전이 정식 회원국 자격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베를린의 말에 따르면 이 방식은 회원국 자격으로 가는 실질적이고 실행이 쉬운 길이며 그 길에서 가속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파리도 이미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호 방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분명히 숨겨진 의미도 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우크라이나 군대가 유럽을 돕는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리와 베를린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이런 개념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견과 결론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유료 멤버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방법과 모든 링크,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알렉세이 패치 채널을 지원하기도 적혀 있습니다. 편한 방식 선택해 주시고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